서대문 구립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개선 사업 도서관 온 디지털 학교 1등 비서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를 맡은 이정아입니다. 앞으로 1편부터 4편까지 4회에 걸쳐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1편에서 배우실 내용은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과 말로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서 찬찬히 따라와 보실게요. 자, 여기 스마트폰 첫 화면입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시면 맨 꼭대기죠. 상단에 보시면 얇은 한 줄이 있어서요. 시간도 나오고요. 우리 선생님이 통신사가 어디인지 SKT인지 LG인지 통신사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내가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 스마트폰의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요 얇은 한 줄을 상태 알림줄 또는 상단에 있다 해서 상단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단바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하단으로 밀어서 내려보십니다. 내려보시면 지금 저와 같이 하얀 창이 뜨실 거예요. 이렇게 하얀 창은 알림창입니다. 알림창. 지금 주인님 메일이 왔어요. 주인님 은행 국민카드에서 은행 카드를 쓰셨네요. 지금 이런 사진이 떴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림이 이렇게 떴네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림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지금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손가락을 이 지점에 대시고 화면에다 대시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십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화면을 아래로 이렇게 긁듯이 긁어보시는 거예요.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또는 이렇게 회색빛의 동그란 아이콘들이 쭉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들이 있는 이 판을 퀵 패널이라고 해요. 네, 이것은 빨리 가기 아이콘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낙하선 모양이 보이는데요. 와이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화살표가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데이터라고 불러요. 자동차에다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가다가 서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데이터라는 기름과 같이 데이터라는 것이 있어야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이롭습니다. 스마트폰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죠.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 선생님께서 요금을 내고 계시는 요금에 따라서 데이터 크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를 선생님께서 3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많이 내시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데이터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데이터가 유료니까 아껴 쓰셔야 해요. 그러면 와이파이는 뭘까요? 와이파이는 무료로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는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지붕이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가 다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자주 가시는 복지관, 노인정 또는 은행, 관공서 선생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는 곳이면 와이파이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저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도 와이파이가 켜진 게 아니에요. 이 와이파이를 꼭 그 장소에 가셔서 그 장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셔야 해요. 와이파이 설정하는 법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요 파랗게 불이 들어온 아이를 짧게 터치하시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를 짧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길게 누르세요. 꾹 길게 누르세요. 아주 길게 누르시면 지금 저와 같이 주변에 사용 가능한 주소, 이것을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KT, TY, 파이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오죠. 요것이 우리 선생님이 사용 가능한 주소가 잡히는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이 주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쓰고 싶은 그 건물의 아이디가 뭔지 확인을 하셔서 터치, 선생님이 필요한 아이디를 터치하면 이 안에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곳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곳에 비밀번호를 물어보셔야겠죠. 비밀번호를 물어보셔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를요. 여기에 제가 연습이니까 빵빵빵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으면 연결하세요 라는 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파랗게 활성화가 돼요. 보십시오. 제가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니까 파랗게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 연결해주세요 라는 파랗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터치해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됨이라는 요 글씨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건물 아이디가 맞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가 비밀번호가 제대로 들어가면 연결됨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됨이라고 하는 이 글씨까지 확인해 주셔야 와이파이가 제대로 설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설정하는 법 공부하셨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앞으로 이동하시면 아까 첫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태 알림줄을 저희가 한 번, 두 번 내려서 지금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 화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화면에 들어와 보시니까 여기는 와이파이가 있고요.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소리. 제가 지금은 진동으로 있지요? 한 번만 터치해 볼까요? 터치했더니 뭉!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한 번 더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벨소리가 전화가 왔을 때 소리로 벨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진동, 전화가 오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르르 하고 진동이 오겠죠. 그래서 선생님, 요것은 수업을 받으실 때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셨다거나 선생님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면 이렇게 손가락 2개를 화면에 내리셔서 이렇게 저처럼 내리셔서 진동을 여기 소리를 찾으셔서 진동으로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실내가 될 수 있으니 소리가 안 나게 진동으로 두시고 수업 중이나 이럴 때 진동으로 두시고 선생님이 혼자 계실 때는 터치하셔서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요걸 터치를 할 때마다 소리, 진동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법을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시면 너나 없이 막 소리가 나면 실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의 예절을 배우신 우리 선생님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시면 진동으로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와이파이 잡으시고 진동,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으로는 이렇게 소리 줄이는 법, 그 다음에 와이파이 잡는 법, 이 데이터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 그쵸? 건물이 아닌 길에 걸어가시면서 영상을 보시거나 이럴 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데이터를 쓰시는 거고요. 웬만하시면 데이터는 유료니까 아껴 쓰시고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선생님 여기 상단에 보실게요. 상단에 톱니바퀴가 보이십니다. 이 톱니바퀴를 설정이라고 해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계속 설정이 나올 거예요. 이 설정이라고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는 짧게 하시는 겁니다. 터치는 짧게 터치. 자, 제가 길게 누르세요 하면 꾹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 아이콘을 짧게 터치하십니다. 터치하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화면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이 설정 화면에 이렇게 아래 하단으로 아주 많은 메뉴들이 보이십니다. 메뉴들이 보이시고요. 자, 삼성폰인 경우 저처럼 삼성폰인 경우에는 저랑 똑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LG폰이신 경우에는 이 화면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 이 부분에 화면, 일반 이런 식으로 옆으로 카테고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삼성폰인 분은 디스플레이로 들어오세요.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삼성폰은 디스플레이. 우리 LG폰을 갖고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이곳에 화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 맨 위에 줄에 화면이라고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한국어로 풀면 화면이에요. 예, 그래서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디스플레이 터치하십니다. 짧게 터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게 요렇게 보시면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글씨 크게, 스마트폰에 글씨가 잘 안 보이셔서 글씨를 크게 하고 싶으시죠? 글자 크기, 스타일을 여기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화면도 크게 하실 수 있네요. 자, 글자 크기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스마트폰 사양에 따라서 글자 크기와 화면 크기가 한꺼번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글자 크기 터치했습니다. 선생님 글씨를 너무 크게 해두시면 화면에 잘려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해두시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요 정도 중간에서 조금 올라간 요 정도 크기로 맞추시면 선생님이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추천드리는 겁니다. 너무 크게 하시면 더 불편해요. 오히려. 예, 글자 크기 했고요. 여기 화면 크기 있으신 분은 화면 크기 터치해 보시면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화면을 여기 크게 해볼게요. 그럼 화면이 너무 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면도 중간에 두세요.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탁 이렇게 잠겨버려요. 그래서 자꾸 화면을 터치해줘야만 스마트폰이 열리는 거예요. 불편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원치 않아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터치하실 거예요. 터치하시면 15초부터 10분까지 있습니다. 공장에서 처음으로 세팅돼서 나올 때는요. 30초에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30초는 너무 짧으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1분에서 2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또 10분으로 너무 길게 해두시면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는 배터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10분까지는 무리시고요.
1분이나 2분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화면 자동 꺼짐 시간 1분이나 2분으로 맞춰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선생님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설정 지금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맨 하단, 제가 선생님 지금 맨 위에 상단 설명드렸어요. 스마트폰의 맨 상단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맨 밑에 하단, 맨 아래 하단, 여기를 보시면 이 맨 밑에 한 줄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이야기해요. 내비게이션 바는 우리 선생님들 내비게이션 잘 아시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차에서 안내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죠. 스마트폰에서도 뒤로 가세요.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뒤로 가세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최신 실행 앱을 보여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나셨어요. 무엇인가를 하셨고 작업이 끝나시면 가운데, 내비게이션 바의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있는 홈키라고 합니다. 홈. 네, 홈키를 짧게 눌러주세요. 짧게 터치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 첫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대기 모드,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대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홈키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대기 모드 화면으로 딱 돌아와요. 다음 수업을 위해서 제가 지금 홈키를 눌렀습니다. 다음 작업은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홈키를 카카오톡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카카오톡을 제가 하다가 홈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홈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홈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갤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갤러리를 보다가 홈키를 눌러볼게요. 가운데 홈키, 맨 아래 홈키를 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화면. 이 홈키는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홈키만 누르면 대기 모드 첫 화면으로 딱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홈키를 지금 짧게 누르니까 홈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짧게 누르니까 홈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홈키를 길게 누르면 메뉴가 달라집니다. 길게 눌러볼게요. 오늘 날씨가 어때? 시위 예상 최고 기온은 13도, 최저 기온은 5도이며 지금 보셨죠? 이 가운데 홈키를 길게 누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를 말씀만 하시면 다 알려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비서가 되어줄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홈키를 길게 누르셔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모든 내용을 질문하세요. 이진아 도서관 전화번호 알려줘. 서대 문구리 비진아 기념도서관 전화번호는 02360-8600입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싶은 곳의 명칭을 정확히 불러주시고 전화번호 알려줘 또는 전화 걸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를 마이선에게 전화 걸어줘. 마이선님에게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지금 전화가 가고 있죠?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그 대신에 전화는요. 선생님 스마트폰에 연락처에 들어있는 이름 그대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연락처라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연락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연락처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LG폰은 주소록이라고 나옵니다. LG폰에는 연락처가 아닌 주소록이라고 나와요. 이 연락처에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전화번호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경기도 새일자리 재단 여기에 전화를 하고 싶다면
가운데 홈키를 누르고 그대로 불러줘야 돼요. 경기도 새일자리 재단 전화 걸어줘. 이렇게. 또는 여기 보세요.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 김홍석에게 전화 걸어줘. 이런 식으로 선생님 연락처에 등록된 이름 그대로를 불러주셔야 전화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라버니 노래 틀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라버니 재생 목록을 재생할게요. 지금 보셨죠? 네. 이렇게 음악도 틀어줘 하면 유튜브에서 음악도 틀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금 시세 알려줘. 종로금거래소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이미자 나이는? 이미자는 80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하단의 홈키를 길게 누르셔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곳, 이 아이콘입니다. 메시지 문자 보내기입니다. 터치, 짧게 터치하셔서 메시지, 채팅이라고도 하고요. 문자라고도 하고요.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문자가 오면 여기에 답장을 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문자를 보내오신 분에게 터치하고 여기에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문자를 해오지 않은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보겠어요.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있습니다. 말풍선 모양 또는 플러스 아이콘,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폰마다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풍선 또는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터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보낼 건데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저는 지금 연습이니까 저에게 보내볼게요. 010-9490-7024. 네, 이것은 제 번호입니다. 이정화 강사 번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치 해주시고 써주시고 이제 이정화 강사에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려면 선생님 여기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 문자 보내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여기를 터치하셔야 돼요. 터치하면 저처럼 아래 하단에 선생님들 자판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선생님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서 치셨습니다. 타이핑을 해야만 문자가 갔죠. 그런데 오늘 저하고는 타이핑을 하지 마시고 여기 마이크가 보이네요. 마이크 모양. 이게 뭔가 했더니 마이크였어요. 그쵸? 마이크를 터치. 그러면 선생님 마이크가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이크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를 꺼보겠습니다. 얘를 터치해서 꺼볼게요. 끄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들어가지요. 글씨가 안 써지지요. 이런 거예요. 터치하셔서 이 마이크가 울릴 때, 마이크가 이렇게 파랗게 울림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끄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요, 선생님 처음 쓰시는 분은 마이크를 터치하시게 되면 허용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허용. 이 마이크를 앞으로 쓰실 건데 허용해 주세요. 쓰게끔 허용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용을 터치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울릴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막 파동이 치고 있죠. 징징징징. 네. 이럴 때는 말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끄시고 여기 비행기 모양, 종이 비행기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옆에 초록색.
요거를 터치하시면 요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크를 쓰시고 다시 자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쓰던 자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시면 여기 자판 모양이 하단에 숨어 있어요. 여기를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존에 쓰시던 자판이 보이는 거고요. 이 자판에서 나는 타이핑하는 게 어려워요.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어요. 말로 문자 보내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크 찾으셔서 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정화 강사와 말로 문자 보내기 수업하고 있습니다. 끄고 여기 화살표 있죠? 비행기표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짜잔 하고 들어갔어요. 너무 쉽고 좋죠?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에 타이핑 하시는 거 너무 어려우셨는데 타이핑 하시기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타이핑 안 하셔도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글로 메시지를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1편 수업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설정과 말로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위젯 활용하는 법, 저장 공간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